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17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3주차 금요경마 월말 흐름의 편성답게 대다수 경주가 풀게이트 편성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반 경주의 풀게이트 편성이 드물었는데 이번 주에는 상당히 다수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가 많고요. 그만큼 혼전도가 극심한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그 복병마들의 선전으로 그야말로 어려운 경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3주차 금요경마 그 정점을 찍을 듯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매경주 눈에 보이는 액면의 인기만보다는 숨어있는 복병 전력, 알토란 같은 복병 전력을 꺼내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앞선을 장악해 내리라 보고 있고요. 좀 더 수월해진 선행 주도 레이스 속에 4번 한라황후가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5등급 무대에서 6번 럭키아들이 계속해서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고 이 선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6번 럭키아들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10번 영성스타는 경합을 이겨내는 근성 그리고 수월하게 선두 2선 자리 잡기에도 유리해진 편성 구도 속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영성스타가 되겠고요. 직전보다는 야채 편성에다가 앞선이 느린 구도 속에 6번 골드의 인연이 다시 한번 적정거리 1600m 드디어 입상 찬스를 맞이한 듯합니다. 저는 앞선 선행을 5번 초동여신이 나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독 선행이 매우 유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편성 만난 이편성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가면 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게이트 자체도 또 빠른 마필이 없다라면 선행권을 욕심낼 수 있는 사람은 투투에만 선행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붙어있는 8번마 카린이 이미 동거리에서 선행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더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가버리게 된다면 더 버틸 가능성, 우승지킴이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4번 영봉산 같은 경우는 자기 걸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직선 싸움이고 6번 백두장수도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올려붙일 수 있는 뒷심을 갖고 있습니다. 6번 백두장수가 되겠고 이번에 부증 살짝 올랐지만 워낙에도 뒷심에 있어서는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한번 올라온 걸음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2번 알파킹이지고요. 단거리와 중거리에서 뛰어난 경주 운영 능력으로 연승가도를 달렸던 말이기에 이번에 적정거리 1600m 5번 영성 파이팅 편성 혹이 만난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6번 투펠로입니다. 1600m까지는 이미 우승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말인데 편성까지 훨씬 약해졌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선입형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후크킹은 최근 양호한 컨디션으로 경주력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자를 따라가면서도 어쨌든 2착을 버텨냈습니다. 3번 스팟은 선행 나갈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3등급에서 이미 우승까지 경험한 말인 만큼 게이트 이점이라면 강하게 선행 버티기 놓을 것이고 바로 1번 영광의 신화가 이번 경주 강조드릴 말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까지 단촐해서 최적 선입 전개가 매우 유력한 편성까지 잘 만났습니다. 장점인 스피드 발휘에서 직선 결승주로 해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행마가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13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선행 아니면 힘들어하는 조건의 마필도 있고요.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가진 말도 있죠.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들이 죄다 직전에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하며 입상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선행마 다수 출전에 직전에 선행 1순위 입상한 전력의 마필들
어떤 말들이 정말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살릴 진카 마필인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초반부 이 경주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마리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마필들의 전력은 굉장히 좀 하향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등급에서 자체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전개의 변화도 크게 없는 좀 편하게 앞선을 장악하는 조건이 아닌 이상 입성이 힘들었던 전력들이 다수예요. 승급하는 전력들의 성장세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 중심에서는 가장 빠른 중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오버마 울트라 파워가 눈에 띕니다. 4전을 뛰면서 이제 3전 만에 첫 준우승 그리고 직전 경주 우승을 통해서 자기만의 능력을 입증해 줬던 전력이죠. 울트라 파워의 장점 자체는 게이트 이탈 그리고 게이트 이탈을 받고 나서의 중속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대보다는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좋고요. 상대보다 빠르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어요. 선행을 가야 더 잘 뛰어주는 마필드 사이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그 장점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겠죠. 울트라 파워는 직전 경주 보여준 직선에서의 여력감 자체도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실히 질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하는 전력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외곽 12번마 정의의 깃발, 그리고 3번마 여왕의 탄생, 1번마 샤프벨, 우선 3두간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12번 정의의 깃발은 직전에 이제 공백전 당시에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변화가 기대되는 마필을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휘황이 길었지만 뭐 특별히 약간의 골맞기밖에 없었던 것이었었고 마방 이적 이후 상태가 워낙 좋아서 분명히 실전 변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놀랐던 부분은 선행까지 나설 거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외선에서 이탈이 빠르진 않았지만 선두권의 가담 장악 이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워낙에 힘이 좋은 유형이에요. 지금의 구도는 분명히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닙니다. 힘이 좋은 중속과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두권의 2, 3선에서만 가담을 해도 보여줄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3번마 여왕의 탄생이란 마필은 이번 편성 자체에서 이제 외산 마필이 떨어져 있는 강급된 마필이 2두가 있습니다. 이제 3번마 여왕의 탄생과 7번마 도도안이라는 마필인데 도도안이라는 마필은 페이스에 맞춰 뛸 수 있는 좀 추입성의 마필이라서 좀 기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흐름 따라가기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돼 보이고요. 3번 여왕의 탄생이라는 마필 자체는 아직 18번을 뛰면서 입상이 없지만 직전의 경주에서 기습성 선행을 나서 많이 버텼었죠.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이 분명히 아닙니다. 발주가 늦고 좀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해서 그렇지 선입권 가담도 가능한 이번 경주에선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입상 찬스 3번만 영의 탄생도 최근의 변화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선취입간에 있는 마필들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재밌는 것은 추입권의 습성의 마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중간 그 선입권에서 위치할 수 있는 1번 샤프벨이란 마필이 고개가 살짝 높고 모래 반응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커스 2점이라면 샤프벨의 선입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가장 빠른 이탈과 중속을 가지고 있는 5번마 울트라 파워를 가장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이렇게 선행마가 많은 편성 구도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그래도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설 것이고 선행을 나서지 못한 말들은 과연 어떤 전개 응수로 도전이 가능한 전력인지 그 초중반 전개의 판세를 좀 그려봐야 돼요. 전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5번 울트라 파워, 12번 정의의 깃발, 그리고 3번 여왕의 탄생 이 3두가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이 울트라 파워는 최근에 두 차례 입상이 모두 편안하게 좀 선행을 나서서 버텨낸 전력이고 다소 약체급 편성에서 1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까지 이 걸음을 상당히 여유로웠던 부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외곽의 12번 정의 깃발은 작년에 24주에서 11조로 마방 이적 이후에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되며 직전에 우승할 때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이겨냈죠. 초반에 외선에서 찌르고 들어와서 앞선을 장악할 때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막판에 더 뛰어요. 한마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던 12번 이 정의 깃발이 이번 승급전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 3번 영화 탄생은 직전에 강공선행 격전으로 3차까지 했지만 그 전 경주를 보면요. 4월 12일 경주는 당시 선행받지 못하고 흠이 외곽을 돌고도 종반에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며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막판에 이제 역습을 가했던 3번 영의 탄생이 그야말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1번 샤프벨은 선두권이 무너질 때 올려붙일 수 있는 유일한 추입 전력이죠. 여기 9번 노멀 클래식이 액면상으로는 이제 선행 강공 작전으로 두 차례 입상이 있는데
물론 이 따라가며 보여준 전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9번 노멀 클래식이 당시 선행을 나섰지만 이 코너에서 당시 파이트 매직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도 제법 버텨내는 전력을 보이며 선입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입니다. 이 편성에서 9번 노멀 클래식의 선행은 못 받아요. 하지만 직전에 선두 자리 내주고도 은근히 버텨내는 전력을 보면은 여기서는 9번 노멀 클래식이 따라가면서도 이 선의 외곽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엿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동일이요. 9번 노멀 클래식 선행 아닌 조건에서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 양상에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높게 평가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울트라 파워하고 이제 노멀 클래식, 여왕의 탄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울트라 파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선에 나가야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게이트 이탈로서는 더군다나 임성실 기수가 선행을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노멀 클래식이 그 마필을 넘어서는 무리한 선을 갔을 때는 뭐 울트라 파워를 저격할 수는 있겠지만 입상은 힘들어 보이고 울트라 파워를 따라서 선입에서 작전을 해서 입상을 한다. 아직까지 보여준 걸음이 여유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전개적인 의로나 보였을 때는 훈련실 모습까지도 아직까지 그런 류의 힘이 보강되어 있던 모습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안쪽에서 울트라 파워보다 더 게이트 조건이 좋은 조건의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면 좀 높게 평가가 가능해도 울트라 파워를 넘어설 수 있는 선행력을 지금에서는 발휘되기 힘들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9번 노멀 클래식의 전개 불리함을 이번 경기에선 높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5번 울트라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3세 이하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성에서는 풀게이트죠. 14마리가 빡빡한 구도 속에 출전을 합니다. 모두 3세마고요.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10마의 전력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일단 뛰어봤던 전력 중에 직전에 가능성이 엿보였던 말이 바로 7번 예술의 경지입니다. 주행 심사 때 다소 주행 불량 악벽, 내측 기댄 악벽을 선보여서 직전 데뷔전에 국악 자급한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7번 예술의 경지가 직전에 데뷔전에서 주행 안정화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당시 편성이 워낙에 앞선 두 마리가 빠르고 강했습니다. 마하킹과 랩터코어란 마필이 앞선에서 결론이 났을 때 다소 이제 7번 예술의 경지는 중위권 모래 맞고 따라가며 막판에 역습을 가했습니다만 앞에 나갔던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실전 이전째 아직은 실력 검증이 안 된 신마들이 이제 선행을 나설 듯한데 7번 예술의 경지가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선입권에서 응수를 할 수 있겠고 훈련 시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탄력을 보이면서 직전에 보여줬던 끝걸음의 여력이라면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이번에 드디어 데뷔 후 첫 입상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7번 예술의 경지가 되겠고요. 자, 도전권들 신마 세력을 봅니다. 2번 파이블레이드 그리고 12번 스마일 위너. 이 중에 2번 파이블레이드는 주행 행사 때 2월 달에 첫 주행 행사 때는 다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그래도 종반 탄력을 보였고 3월 16일 날 연습 주행 때는 그래도 발주가 매끄럽게 나왔고 중위권 전개를 펼쳤으며 모래 맞아가면서도 종반까지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두 차례 주행 심사를 통해 실전 방불케 하는 모래 맞고도 전개를 펼쳐보았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파이블레이드 데뷔전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2번 파이블레이드가 되겠고요. 여기에 12번 스마일 위너가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연습 주행 때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 간헐적인 최측 동력 추진으로 아주 여유 있게 연습 주행까지 마친 말입니다. 골마기염으로 공백 이후 연습 주행 때 확연하게 힘들어찬 면모를 보였고요.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2번 스마일 위너가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데뷔전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말이 바로 12번 스마일 위너가 되겠고요. 여기 10번 파극천이 직전 경주 데뷔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아쉬운 사착이었죠. 초반 추돌 여파로 자리를 못 잡고 외곽 무리한 게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공백 이후 실천하는데 휴양 다녀왔고요. 10번 파극천이 초반부터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수월하게 자리 잡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달라진 면모를 보일 10번 파극천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편성 혹이 만났고요. 전개 유리함과 종반 결정력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7번 예술의 경지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200 신마 풀게이트 부산에서 이런 편성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실전 경험 마필도 있지만 신예 전력들도 대다수 출전하는 경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14마리 참 재밌어 보입니다. 7번 예술의 경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 데뷔전에서 다리가 살짝 좀 다리를 들면서 출발을 하면서도 선입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1200 거리에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사이에서는 유리한 전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어서 저희도 7번 예술의 경주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후착 보는 시각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뭐 12번 스마일리너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데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마개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을 뿐 가능성 인정하고 파악처는 고개가 높은 단점 때문에 또 주기가 늘어진 단점 때문에 당일 조건이 좀 확인 필요하지만 기본 스피드감이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14번 베가선더가 없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주행심사 당시에는 발주가 좀 좋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데뷔전 외선에서 약간 외측으로 사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바로 잡아내더니 내측을 파고들고 굉장히 좋은 중속으로 입상을 거뒀었잖아요. 직전 진입 거부 때문에 출전 제외가 됐던 거지 이상이 없었던 모습이라서 어차피 경험이 없는 마필들 사이에서는 힘의 여유를 보였던 베가선더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고 한두만 더 여쭤볼게요. 8번 난산여제라는 마필이 지금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돼요. 20조 자체에서 두 마리 마필이 동반 출격을 하는데 두 마필이 연일 병합을 하는데도 난산여제라는 마필이 여유 있게 이겨낼 만큼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주행심사 당시에도 파샤라는 제건 마필과 뛰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훈련을 하면서도 성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8번 난산여제의 가능성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가선더에 대한 가능성과 난산여제의 가능성 두 마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신마 8번 난산여제는 주행심사 때 코스 2점의 선행 주도 레이스로 통과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주행 중 고개가 높게 형성되는 단점이 포착되고요. 당시 직선에서 다소 주행이 흔들리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직은 약간 좀 망아지 티가 있지 않은가. 또한 데뷔전에서 이 빡빡한 편성에 선행 타마필에게 내준다라면은 고개가 좀 높은 말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8번 난산여제는 좀 더 실전 경험이 필요해 보이고요. 14번 베가선더는 데뷔전 경주에서 반지의 요정이라는 이 선행마가 이끄는 레이스 2, 3선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참고 한 발 마지막 일격이 통하면서 추입으로 10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이제 진입 불량으로 제어가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컨디션 하지 않았고요. 늘어난 1200m 거리인데 과연 이번 경주가 선두 선입권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경주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4번 이 베가선더는 차후에 좀 선두권이 약한 편성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번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베가선더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 분명히 직전의 경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두권의 그 이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마필 자체가 초반에 발주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이후부터의 중속과가 탄력은 자력 입상으로 이게 무조건 어부지리 입상이라기보다는 데뷔전부터 보여준 주폭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부지리가 아니라 이 마필이 중위권까지만 무난하게 가담해 준다라면 그 이상의 주폭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뭐 14번이 베가선더가 데뷔전에 입상이 어부질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시에 2, 3선에서 응수해서 레이스를 펼쳤던 말들의 전력이 약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는 뭐 신마 포함해서 선두 선입권 세력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14번 베가선더는 차후에 좀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할 7번 예술의 경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위 등급 6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이변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경주죠. 최근에 단거리 레이스에서 좋은 능력을 보인 말도 있지만 자, 치명적인 순간 스피드 부족으로 항상 느지막한 스퍼트로 늦추입을 했던 그 고배를 마셨던 말들이 대폭 늘어난 1600m 의도적으로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과연 막판 한 발의 결정력에 있어서 이 중거리 1600m 입상할 수 있는 도전 세력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600m 지끈지끈합니다. 매번 이제 부산에서의 1600 더군다나 6등급 자체는 이변이 많이 속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일 마필의 선장 상태와 이제 주로 여건까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안고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훈련과 전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텐데요. 기존에 1600을 뛰었던 마필들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만 실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선전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중 직전에도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줬던 이번마 제트킹이란 마필이 가장 눈에 띄는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실전 3전 만에 입상을 거둔 거죠. 데뷔전 자체에서는 출발 이후 뭐 200m부터 구간부터 4코너까지 살짝씩 외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좀 주의 처분을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서부터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직전에 이제 선전을 해줬었어요. 무엇보다 1600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속이 빨라 버리거나 아니면 중속과 직선의 주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제트킹이 딱 그런 유형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변화를 보였던 그 시점 자체에서도 마필 자체가 기대면서 발주가 좋지를 못했었어요. 뭐 충돌도 받았었고 충돌 피해도 있었었고 중위권까지 가담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주폭을 보이면서 입성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난 부분 자체는 초반에 정상적인 발주를 가정했을 때는 가장 유리하게 선입권을 가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합 훈련을 통해서 또는 훈련 성과가 우수했었던 또한 전개 조건까지 좋아하는 이번 제트킹이라면은 직전의 변화를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세의 세력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체인지백 그리고 9번마 영광의 치어스 7번마 파트위너라는 실전 변화 마필들이 눈에 띕니다. 11번마 체인지백 같은 경우에는 발주 능력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힘의 여유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의 경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약간 충돌받고 나와서 처진 듯 했지만 직선구간 주폭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어차피 이렇게 빠르지 않은 마필 간의 레이스에서는 의지 자체에서 외선을 몰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 자체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11번 체인지백 유현명 기수의 안장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9번마 영광의 치어스란 마필 자체도 사실 직전의 경주에서 한 번의 변화를 볼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지만 당일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저 역시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거세와 이제 후대염의 여파를 벗어나면서 직전의 경주 선전을 해줬었는데 아직까지도 고개가 살짝 높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자체는 스피드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군 기수라면 충분히 그 부분 연결시켜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7번 파트위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여준 걸음에 여유는 크지 않았었는데 휘황에 몰라보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직전의 경주가 이제 거의 6개월 만에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선에서 이제 처진 전개를 펼치고 직선 주폭 하나만으로 올라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차고 있는 또한 정상 출전적을 맞이하고 있는 7번마 파트위너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당일 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전 경기 실전 결정력에 대한 열을 충분히 보여줬었던 이호마 제트킹은 가장 가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절대 강자는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단거리에서 출중한 추입 한발 결정력을 선보였던 이번 제트킹을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사두, 선정 마번은 동일합니다. 네, 저는 9번 영광의 치얼스가 그래도 전개 이점을 좀 더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발빠른 선행마 특출나게 빠른 말이 없는 구도인데 안쪽에 1번 다이나믹 볼트, 5번 신형 불패 정도가 앞선을 장악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9번 영광의 치얼스는 어찌됐던 최소한 두 번째 선입 자리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전력이죠. 직전에 초반 추돌 여파, 미러 인코스 선입 가담을 하면서도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인 듯 하면서도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였죠. 9번 영광의 치얼스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직전에 모래 맞고도 충분히 막판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던 11번 체인지백이 이번에는 한 박자 빠른 스퍼트와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전력으로 보입니다. 7번 파트위너도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이고요. 여기에 전개 이점을 또한 전개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리안도 있죠. 서두에 설명드렸던 1번 다이나믹 볼트가 그래도 동거리 1600m 앞선에서 전개를 유력하게 펼쳐내며 지난 3월 1일과 3월 22일 날 1600m 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착승권의 성적을 냈죠.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다이나믹 볼트는 이 편성에서는 1번 다이나믹 볼트가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낼 수도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선행을 나서면은 버텨낼 수도 있는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요 1번 다이나믹 볼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 정말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돼요. 이제 다이나믹 볼트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3월달에 이제 경주가 이제 이 마필에게 실전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전개를 잘 풀었어요, 정은주 기수가. 선두권에 나섰다가 이제 함께 붙어 나갔던 마루짱을 직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겨내고 들어왔다. 아니 좀 과했네요. 입상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겼는데 다시 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마필 자체의 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에요. 이 마필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의 그 여유 자체는 아직까지도 좀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마필이 입상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싶은 정도로 아직 기복이 좀 심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직전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1300m에서도 월등한 추입함을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입니다. 2번 제트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풀게이트 편성 부산 5경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빡빡한 편성 구도 속에 은근히 흐름 빠르지는 않아 보여요. 고만고만한 선행마들이 앞선을 지배해 나가는 구도인데, 자 12번 퓨전파크가 최근에 연달아 3번의 경주 모두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2번 퓨전파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 상대보다는 약체 편성을 만난 듯합니다. 또한 직전에는 1600m 중거리 도전에서 그래도 3차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죠. 자, 직전 경주는 12번 퓨전파크가 선행 강공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정말 다 와서 덜미가 잡혔어요. 자,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출전하는 12번 퓨전파크, 발빠른 특출나게 우수한 선행마가 없는 구도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나서던 2선에서 따라붙는 전개를 펼쳐내던 직전 대비 줄어든 1300m 거리에서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12번 이 퓨전파크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 14번 내가 세강자가 작년에 데뷔전 최단 거리를 바로 입상했던 기본기 우수한 마필이었지만 계속해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경주 4번의 경주가 그렇다고 완전히 능력이 정체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역시 맞상대가 강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에는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막판 한 발이 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죠. 자, 선두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14번 내가 세강자가 전개상 초반에 최선 2선 외곽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하고요. 자, 훈련 시 지그록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14번 내가 세강자도 편성 호기를 만난 입상 도전마로 평가를 합니다. 14번 내가 세강자가 되겠고요. 여기 5번 이 레거시가 작년 5월에 데뷔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아쉬운 5착이었고 이후 개인 대형 병력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주행 심사 시 병력 여파 벗어나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막판에 꾹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기본 기량을 충분히 갖춘 말로 보이고 있고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오히려 힘들어 찬 면모로 이번에 복귀전에서 5번 레거시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11번 끝판 스톰이 이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는요 오히려 국악 자극판을 해지하고도 출전을 했고 공백 이후 출전이었는데, 자, 후미 외곽 늦추입이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악 자극판을 해지하고도 주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면모를 보였습니다. 비록 막판에 사행하려는 악벽을 오른 채찍으로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국악 자극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정도라면은 자,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간 직전 대비 1300m 거리 직전에도 끝걸음이 여러 번 좋았기 때문에 이 11번 이 끝판 스톰의 변화된 걸음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부산 5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과 편성 호기를 만난 12번 퓨전파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하지 않는 편성이에요. 이제 각 편성마다 이제 하위 등급 자체를 떠나서
기복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좀 계륵 같은 마필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또 찾아내라고 이제 그런 편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퓨전파크라던가 내가세 강자를 저희도 읽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 있지만 이 두 마필 모두 불안 요소를 항상 안고 있었다는 점. 퓨전파크가 이제 3월달에는 도주성 선행 갖다 무너지고 직전 1600은 좀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선두권에 가담하는 레이스를 펼쳤는데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높게 평가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퓨전파크의 기본 능력을 읽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4번 내가세 강자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오멀 레거시도 개인 대염이 살짝 있었는데 정말 살짝이었고요. 장기 휴양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줄 걸 많다는 거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좀 고민을 가져갈 마필들 질문 드려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2번 리어드 릴리라는 마필과 이제 1번 스마트 위너라는 마필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리어드 릴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레거시는 이제 레거시보다는 좀 그래도 반 정도 휴양을 다녀왔었는데 휴양 이후 직전의 경주 헤네스 프라임이라든가 엘드래곤 제검 이후에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초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은 인상을 좀 남겼다는 평가예요. 어차피 강한 전력이 없다라면 좋아지고 있는 이번 리어드 윌리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안장 교체로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1번만 스마트 위너라는 마필이 직전에 전개를 못 풀어서 무너졌었지만 오히려 이번 경주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런 류의 마필들이 이제 그런 능력 기술을 교체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능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번만 리어드 릴리, 1번 스마트 위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리어드 릴리는 그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순간 스피드가 부족한 면모 속에 후미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죠. 작년에 12월에 거세를 단행하고 공백 이후 출전하는데 분명 4월 20일 날 주행심사 때 선두력이 상당히 보강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죠. 차후에 더 뛰어들 걸음이 있겠습니다만 이 편성에서 바로 입상 기대치를 타진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차후에 실전 좀 더 경험을 한 이후에 이번 리어드 릴리는 좀 그 이후 편성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복귀 전에 바로 능력 발휘하기엔 다소 어려워 보이고요. 말씀하신 1번 스마트 위너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충분히 3월 15일 날 1300m 거리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법 올라오는 걸음으로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였죠. 직전에는 아예 오히려 이제 외곽 또는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서 내측에서 경합 없이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 스마트 위너는 당일 상태감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1번 스마트 위너는 복병 전력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요. 전개 2점과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에요. 12번 퓨전 파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과 직전에 대선 경주 강편성 구도에서 아쉬웠지만 이번에 충분히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도 있죠.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마들의 윤곽은 드러나는데 중심축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고 도전권의 서열은 어찌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편성 위에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어서 그 마필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의외로 구척이 까다로울 수도 있는 구도예요. 바로 9번마 조이오브럭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5번을 뛰면서 3번의 입상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직전의 경주의 실패 자체는 KRA 컴마일에서 너무나도 강한 상대 팀에서 초반에 안쪽으로 사행하면서 전개가 꼬였기 때문이었는데 나름대로 기본기는 보여줬다는 판단이에요. 선행 강공 나갔을 때도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흐름에 맞춰 뛰는 2선에서의 응수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훈련할 때 다시 한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번 경주에선 상대가 약해진 만큼 기본 능력 우위 9번마 조이오브럭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의 옥속이 중요합니다. 직전에도 강조를 드렸던 4번 타임스펙 1번마 백년시대 그리고 11번 위닝 어게인이 우선 전개 이점과 최근의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4번과 타임스택 같은 경우는 휴양 이후에 상태가 좋아지면서 직전의 경주에서 약간 흔들리면서도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예전의 스피드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가 가능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1번 백년시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놀라울 만큼 잘 떠줬었죠. 물론 상대가 선두권이 무너지는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긴 하지만 모래를 최대한 덜 맞고 뛰면서도 처진 전개 이후에도 한 발 발휘했다는 점이라서 인코스지만 너무 초반에만 밀려주지 않는 전개를 펼쳐준다면 여전히 가능성을 높게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11번 위닝 어게인의 장점은 외선에서 몰고 갔을 때의 선임력입니다. 중간권의 선임력, 그 스피드 있는 마필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위닝 어게인은 외측에서 충분히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선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 위에 노력해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구마 조이 오브록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후순위 압축을 가져가야만 하는 구도예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로서는 안쪽 3번마 아임니어스타, 7번마 오스1 그리고 외곽 12번마 강한 질주라는 마필이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구도에선 구마 조이 오브록과 이 안에서 정리를 드리면서 최선 압축, 3복의 복병까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9번 조이 오블럭이죠. 직전 캐럿 컴마일 대선 경주 상대 강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포인트고 이번 일반 편성에서는 당연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이 은근히 혼란합니다. 이 후착 도전권 혼전 구도에서 정말 이 편성에서 전개 이점과 편성 호기 그리고 상태감까지 좋은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부산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 전력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중에서도 9번 쏜살이 지난 3월 1일 데뷔전에 월등한 경쟁력을 선보이며 첫 승을 달성했던 말이죠.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다소 아쉬웠는데 특히나 직전 경주는 이 차이나 트로피 특별 경주 3세 최강자들이 한데 출전했던 특별 경주 1400m에서 아쉬운 5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 편성에다가 선두권은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이미 강공 선행 작전으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직전에 1400m를 강편성에서 경쟁력을 선보였던 9번 쏜살,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9번 쏜살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예요. 4번 탑삭스가 직전 4월 26일 날 드디어 첫 입상을 했던 말이죠. 직전에 민병철이가 시원하게 추천드리면서 기쁨을 만끽해 드렸던 말이죠. 당시 어스토니싱이 이끈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내고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며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 4번 탑삭스 다시금 동거리 충분히 연투기 대치가 있습니다. 4번 탑삭스가 되겠고요. 6번 메이저 엔젤이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에 외선 편성에 도전하는데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주춤거렸음에도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에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선두 자리에서 항상 여유롭게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6번 메이저 엔젤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3번 어메이징 탑핏이 답창 등의 병력 공백으로 휴양 공백이 있었지만 복귀 이후에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 1400m까지 입상을 했던 좋은 전력이고 기본적으로 순간 스피드도 갖춘 가운데 단거리 경쟁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이었어요.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1300m 거리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적 이후에 이 두 번째 경주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게이트 안쪽 거리 내린 3번 어메이징 탑핏의 선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능력 우위를 점할 9번 쏜살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릴 텐데요.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죠. 하이페이스 단거리 너끈히 이겨낼 능력 좋고 의지 강하고 상태감 우수한 말로 엄선해서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정확한 적중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 800m 혼합 2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장거리 레이스 최근에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 상승세를 이어갈 전력도 눈에 띕니다.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방송의 변화가 가면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스피디해져서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모습 빨리빨리 이제 많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자 8경주 자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구멍아 프로칸설의 성장세를 아직까지도 믿어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휴양 다녀왔던 두 번의 경주, 힘들었던 경주 편성도 다 이겨내면서 선두 선입, 선행뿐만 아니라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미 그 이상의 상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거리가 살짝 늘어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안 됩니다. 상태에 우수했던 이번 경주도 프로칸설의 성장세는 가장 높게 평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히든챔프, 2번마 무한열정, 6번마 에이스 선물이 그 후차권에서의 다툼 세력들이 되겠죠. 5번마 히든챔프 같은 경우는 말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뉴 레전드가 이끌었던 그 페이스에서 선행을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참아버렸어요. 참고 따면서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이후의 경주는 선행을 가서 성공을 시켜줬었죠. 직전의 경주에서 마필이 이제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초반에 발주가 늦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를 하면 스피드 좋은 5번마 히든챔프 높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2번마 무한열정도 1800, 2000m까지는 선행 선입이 다 자유롭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도 약간 점프하면서 나왔던 그 불안감 속에서도 선입거리에 가담을 했고 코너에서 약간 처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일 만큼 이제 완벽하게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이라서 게이트 조건의 무한열정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구도고요. 자 6번마 에이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직전 경주에서 변화를 보여줬죠. 앞선에 가담시켰더니 뒤가 짧고 한번 참았더니 또 그 타이밍을 못 잡고 그 중간선에서 계속 타이밍을 못 잡았단 마필인데 드디어 직전 경주부터 그 타이밍을 잡기 시작했어요.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장점. 6번마 에이스의 선물도 역시 이번 구도 사정골에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도요.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9번마 프로칸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이 중요한 구도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연승가들을 이어가고 있는 9번 프로칸설이 이번에 승급전에 장거리 1800m 코너 4개짜리로 너끈히 이겨낼 전력이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무한열정을 직전에 반템포 늦바라고도 앞선 붙여나가는 전개 운영 속에 2000m 장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재차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이번 무한열정이고요. 요편성에서는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히든챔프가 이미 역시 20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고 1800m 거리 4월 5일 날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했던 말인데 직전에 1400m 거리 늦바라고 후미드 취입이었죠. 5번 히든챔프가 되겠고요. 여기에 4번 더그랜드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강급돼서 직전에 2등급 편성에서 뛰었는데 당시 자리 못 잡고 중위 외곽 돌고 다소 아쉬운 전력 보였습니다만 4번 더그랜드가 그래도 역편성에서는 5번 히든챔프와 함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입상 도전마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육 4번 더그랜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딱 5두까지 꼽으라면 이마필이겠죠. 직전에 이제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내려와서 이제 2등급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경주도 1800 의외로 좀 많이 뛰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어차피 사실상 9번 프로칸셀을 배제하고 그렇게 강한 전력이라고 평가하기 없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 여부에 따라서 아마 더그랜드의 변화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 승급전의 장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9번 프로칸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에 정말 아쉬웠던 경주 운영으로 4차게 머물렀던 8번 이 메이플 클래식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공백 이후에 지난 3월 29일 날 1400m로 우승했던 전력이고 직전에는 이선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응수를 했습니다만 막판에 200m 남겨놓고 좀 무너졌죠. 당일 좀 기수 교체된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한 8번 메이플 클래식이 되겠고요. 자, 3번 신혁명이 다소 언제 천지 굴건염 병력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에 복귀 전에서 병력 여파 벗어나 아주 뛰어난 경주 운영 능력을 보였죠. 당시 블루치퍼가 이끄는 그 하이 페이스, 블루치퍼라는 능력마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늦바라고 따라가며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삼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선에도 가담할 수 있는 전력이고 3번 신영명은 이번에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기 운영도 가능한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3번 신영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6번 프라임 레이스는 내린 거리에서 선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고 4번 우주대왕이 역시 과거 이제 오크스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말인데 한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구절염이 있었습니다. 직전 복귀 전 외측 기대는 악벽으로 주춤거렸고 좀 아쉬운 경주 운영 속에 무너졌지만 이번에 정상주기 요 4번 우주대왕이 요 편성에서는 4번 우주대왕이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할 수 있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4번 우주대왕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직전에 전개미스 아쉬움을 남겼던 8번 메이플 클래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말씀해주신 4두를 모두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심축만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요. 3번 신영명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에 이제 늦바란 것도 맞지만 당시 1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심하게 정말 뒤가 흔들릴 정도로 심한 충돌이었거든요. 그러고도 선입권에서 직선 구간에서 탄력을 보일 정도였다면 오히려 이제 정상 출전 주기 맞은 이번 경기에 가장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8번 메이플 클래식, 4번 우주대왕, 6번 프라임 레이스 모두 동의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두 마리 마필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추임력이 좋은 2번 응립여수 그리고 기본기가 좋은 5번 BKCL은 마필인데 선행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1400 거리 경험이 많은 마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응립여수 최근 주폭 그 늦발을 하고 계속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유가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 경기 사정권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 5번 BKCL한 마필 자체에도 이제 강급 이후 꾸준하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직전 1800은 아쉬웠지만 1400 거리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필의 그 변수를 좀 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응립여수 BKCL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응립여수는 1400m가 적정 거리이긴 합니다만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고 훈련의 강도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자, 이번 타이밍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싶고요. 오히려 5번 BKC가 전개를 선두권에서 경합 없이 무리 없이 펼쳐낸다라면은 최대 복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구경주는요. 편성 호기 직전에 착승권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 만났습니다. 8번 메이플 클래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양 속담에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은 그야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경마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액면으로 보이는 편성 그리고 최근에 잘 뛰었던 말들의 동반 입상 기대치 때문에 항상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입상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이 나온 말들을 그 다음 경주에 노림수를 두고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세부에 들어가 있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잘 챙기신다라면은 이 어려운 경마 흐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